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훈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근로자에게 강제로 사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어떻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지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많이 쓰고 있는 SNS에서 사연이 하나 소개됐어요. 회사에서 우리 딸에 대해서 딸이 사직을 막으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데도 사직을 했는데 회사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겼다. 이게 참 사유가 대단한 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 근로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너 뭐 근로계약서상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어겼으니까 돈 내놔라 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건 건데 소송 가액이 많지도 않아요. 500만 원 뱉어내라고 민사소송까지 건 거거든요. 이거는 회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엿먹으라고, 힘들라고, 사표를 쓰고 나가지고 그냥 괘씸하니까 회사는 회사 돈으로 하잖아요. 개인 돈으로 하는 게 그런 소송을 하지 않으니까 회사 돈을 쓰면서 근로자 너는 네 돈 변호사비 써가면서 괴로워해봐라 해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네 결국은 회사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 측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도 안 쓰고 자체적으로 해서 힘들게 이긴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 회사가 직원 좀 어린 친구였습니다. 막 대학교 졸업한 사회 초년생 친구에게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근로계약서 조항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금방 채용하면 금방 그만두고 그런 사건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써놨냐? 퇴사하기 전에 2달 전에 회사에 통지를 해야 된다. 한 달도 아니고 2달입니다. 2달 전에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규정을 위반할 시에 4달치 인센티브를 회사에다가 반납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퇴사 한 달 전 정도 모르겠지만, 2달 전에 통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2달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퇴사일 같은 거 다른 데 이직을 한다든지 정해져 있으면 한 달 정도야 기간을 줄 수 있지만, 2달의 기간을 주는 회사는 없고, 뭔가 사회통념상으로도 한 달 하면은, 회사도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되니까, 뭔가 공평의 원칙상 30일? 한 달?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회사도 법적으로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2달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기면 4달치 인센티브를 뱉어내야 된다. 이거 규정이 있어가지고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마 판결문이 이기고서 판결문까지 전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만 본인들이 이긴 것만 공개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근로자가 이겼고 회사가 어쨌든 또 2달 전에 통지 안 했으니까 4달치 인센티브 500만 원 뱉어내라 해가지고 500만 원 민사소송 갔는데 이겼어요, 근로자가. 이게 좀 어린 친구가 아버지랑 같이 변호사도 안 쓰고 싸운 건이에요. 정말 아버지께서 대단하신 게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따님과 두 분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겼습니다. 자, 자고로 자본주의 사회가 나타나기 전부터 일을 시키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언제나 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어느 나라나 야 이거 노예계약 아니냐 착취냐 이런 식으로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게 정말 흔했습니다. 강제노동이란 게 그럼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기 싫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 이게 바로 강제노동이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법치주의 사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고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 어디 안 가죠? 사장님들은 언제나 좀 근로자들이 나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제로 착취까지는 좀 그러지만 일 그만 못 두게 하는 게 하다 계속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2가지 규정이 생겼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제노동 금지 규정입니다.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물리력이나 협박이나 이런 걸로 사장이 일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위약 예정 금지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강제노동 금지는 선언적으로 있는 거고 실제로 이 규정에 들어가는 경우는 쪽으로 처벌되는 경우나 무효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강제노동이 즉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건 이 위약 예정 금지입니다. 너 2달 전에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4개월치 임금 뺏겠다. 한마디로 사직의 제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쓰면서 월급 300만 원이지만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마지막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월급을 까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월급을 까는 거거든요. 이게 위약 예정 금지라는 거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근로계약은 해지 조건으로 위약금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것도 형태야 여러 가지지만 많죠. 4개월치 인센티브를 받는다, 상여금을 안 준다, 마지막 달에 상여금을 안 준다, 아니면 마지막 달에 최저임금으로 받는다. 인센티브, 상여, 최저임금 모든 게 다 뭐예요? 일을 한 대가로 내가 사직서를 안 썼으면 정상적으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잖아요. 근데 사직서를 쓰기 전까지 어쨌든 간에 나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사직서를 일찍 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정상적으로 못 받아. 이건 위약금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퇴사 2달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사직서를 무조건 2달 전에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로자의 사직을 첫 번째로 제한한 것이고, 두 번째, 사직을 제한하면서 위약금을 걸었다라는 거죠. 이걸로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변호사 없이 싸우면서 이기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 규정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많아요. 물론 모든 게 다 이렇게 그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 같은 거, 보험 계약 같은 거 했을 때 대부분 보험 판매사 분들은 프리랜서지만 간혹가다 근로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험 계약하면은 보통 한 방에 계약하면 회사가 3년치 이제 그 인센티브를 몰아서 주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보통 우리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비를 내면서부터 처음에 3년 내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인데 3년이 지나는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보험비를 넣으면은 회사가 어떤 일이 발생하든 어지간하면 무조건 이익이야.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은 회사가 이익을 발생을 해서 그러면은 3년치가 지나면은 회사가 이익이고 그럼 그 보험을 모집한 그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는 딱 3년치 그 이익을 인센티브로 주는 게 되겠네. 근데 이 말의 속뜻은 보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뒤집으면 3년 내로 해지하면 회사는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관리사한테 너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험이 그렇죠.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유지도 해라 라는 측면인데 그거를 3년 동안 유지하지 않고 나가면 그럼 이제 그 줬던 인센티브를 반환해라. 이거는 적법해라라는 판정이 있었거든요. 이거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땄기 때문에 그냥 주는 임금의 성격도 있지만 3년 동안 잘 관리해라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반환해라라는 건 적법했던 거고요. 그거 외에 이 보험 같은 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 관리해라까지 포함된 인센티브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일 잘해서 주는 인센티브, 1년의 성과를 가지고서 판단한 성과 인센티브, 상여금, 아니면 그냥 월급, 이런 것들을 까는 거는 무조건 위약 예정 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근로자분들께서, 나 사직서, 한 달 내로 안 냈다, 한 달 전에 안 줬다는 이유로 무슨 돈이 까였는데? 라고 하면 노동청에 딴 거 아니에요.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위약 예정 금지로 해가지고 회사가 공지한 게 무효로서 여러분들께 받으셔야 될 정상적인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런 형태가 많은데 요즘 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근로계약 해지 위약금 문제, 위약 예정 금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